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먹게 되는 음식들이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달달하고 뭐 자극적인 라면, 단짠 아니에요. 다 매운 자극적인 거, 거. 기름진 치킨 거. 튀긴 거. 언제 뭐 그런 마라탕 뭐 이런 거 거. 있잖아. 어우, 먹고 싶다. 아. 그런 거 먹고 싶다. 갑자기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 침이 확 도네. 초등학생들 사이에 마라탕이 정말 많이 엄청 먹어요. 유행한다. 맞아요. 이 중독성 높은 음식들의 공통점은요. 대부분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면, 떡 같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들이 주로 한 끼 식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인의 탄수화물 일일 적정 섭취량은 300에서 400g 정도인데 이것을 초과하는 양을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을 바로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이 음식에는 탄수화물 이외에도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이 탄수화물은 우리를 음식 중독에 빠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쥐에게 치즈케이크, 베이컨, 소세지 같은 이 탄수화물이 가득한 인스턴트 식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했더니 음식물에 중독된 쥐들은 기분 나쁜 전기 충격을 가해도 이 음식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해요. 너무 슬프다. 어떡해. 전기로 자극했는데도. 그래도 먹어. 이러한 중독 증상은 해당 음식을 끊은 뒤에도 2주간이나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약이네. 탄수화물이 우리 뇌를 지나치게 자극해서 쾌락을 유발하고 결국 먹지 않고 못 견디는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마약하고 똑같은 수준이네요. 아니 전기 충격을 가했는데 음식을 못 뿌리치고 계속 먹는다 이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연구들에서 탄수화물 중독이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체로 섭취하는 탄수화물이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이에요. 아, 정제 탄수화물. 문제는 이런 정제 탄수화물이 체내에 들어가면 여러 신진대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물론이고요. 체중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만병의 근원인 비만을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쉽게 축적되고 또 혈당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상승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뇨병 등과 같은 대사 증후군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부터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게 우리가 맨날 간식으로 당근, 오이, 토마토 뭐 이런 거 뭐 문제 될 게 있겠어요? 그렇죠. 빵, 과자 이런 거 먹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네, 너무 슬프고 슬프다. 교수님 그럼 저희가 이 탄수화물 중독, 음식 중독에서 벗어나서 이 지긋지긋한 살과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의학적으로 탄수화물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명확한 해법은 사실 아직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어렵네. 이제 음식 중독을 유발하는 나의 생활 환경을 개선해 볼 수는 있겠죠. 습관적으로 이 푸드 포르노를 보고 있다면 시청 시간을 좀 줄이거나 끊고요. 그리고 이 배달 음식과 외식을 자주 즐겨 드신다면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는 것도 네. 좋겠고요. 또 이 스트레스를 사실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받았을 때 먹는 것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좀 찾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식후에 바로 양치를 하는 것도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어느 정도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